이른바 3대 특검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반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자리였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우리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내란, 김건희 여사, 최상병 3대 특검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의 반발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공개로 전환되자 이 대통령은 얘기하실 분들은 다 말씀해보라고 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눈에 띄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표정은 조금 마음이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서. 지난 회의 때도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보도가 오늘 많이 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고발이 돼서 지금 압수수색 여러 차례 받고 오늘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빨리 직접 수사하라 경찰에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취임 일주일 지났는데 연일 이어지는 회의 뭐 매주 화요일마다는 국무회의가 있고 네. 또 뭐 비상경제점검 TF라든지 관련 회의들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일들 지금 국무위원들은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분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있죠. 그분들하고 이제 나누었던 문답 같은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김영호 통일부 장관한테 대북 전단 살포할 때 고압가스 쓰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위법 아니냐? 라는 질문을 했더니 또 관련해서 답은 없었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도로 기사에는 묘사가 돼 있고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에게 여기는 이제 장관이 없으니까 남성들의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담당 부처가 있냐, 부서가 있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서 좀 폭넓게 보려 한다. 이번 정부의 어떤 취지를 또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 외에 여러 국무위원들하고 질문을 무진장 하나 봐요. 그렇게 어려운 사장님. 네, 뭐 3시간 반 회의했다, 4시간 회의했다, 김밥 먹으면서 회의했다. 그러니까 전 정부 국무회의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네. 그렇죠. 국무위원들 고달플 것 같아요. 얘기를 쭉 종합을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국무위원 전체 분위기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다 들어주겠다. 다 말씀해 보시라. 이런 분위기고 오늘은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 김서구 차관이 약 그렇죠. 10분에 걸쳐서 조목조목 왜 이것이 위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이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단독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 취재하느라고 좀 늦었는데. 자, 단독 갑니다. 예. 그 첫날 국무회의 끝나고 그날 그 스케치했을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표정이 매우 이슈가 됐었죠.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날도 그렇고 이제 오늘 회의에서도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특검에 대해서 정치보복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세게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마치 이진숙 위원장의 태도는 나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이다이로 떠서 다 말하는 사람이야. 라는 식의 죄송해요. 기자들 쓰는 전문 용어가 막 나와요. 일본 말쓰면 안 되는데. 맨투맨 좋은 표현을 쓰습니다. 다이다이 죄송합니다. 일본말이지 않습니까? 일본말을 써가지고. 맞다이? 지금 원샷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다이다이로 한번 얘기해주세요. 다이다이로 맞다이로 한번 붙여보세요. 하여튼 막 그런 태도였는데 첫날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는 이분이 나가는 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영어로 막 통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마치 나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거 미드에서 본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가 그 있잖아요. 학시 아저씨의 유명한 발언.
뭐 돼? 이런 분위기의 반응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떠냐면 전 정부에서 일했던 국무위원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리고 김밥 먹이지, 앉은 자리에서 3시간 회의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일단 다 말씀해 보십시오. 어차피 다 국무위원들은 이제 공무원들이고 예. 그리고 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뭐 특정인을 위해서 뭐 사람한테 충성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냐. 다 말씀해 보시라 다 들어주겠다. 이제 이런 태도니까 첫날은 그랬다가 이제 둘째 날부터 뭔가 좀 약간 기가 살아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이 분위기. 나온다는 거. 그리고 예. 이제 물가 점검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잘 모르니까 관계 그 예. 과장급까지 실무진들 다 들어와서 회의하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열린 분위기가 되니까 네. 약간 맘 놓고 막 얘기하는 분위기가 된 아하.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서구 차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10분 동안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국회에서 늘 하던 얘기였다. 근데 굉장히 말이 빨랐다는 거예요. 한 4배속 정도로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맥락은 국회 때 와서 했던 얘기랑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 쭉 얘기를 하겠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됐는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정상 국가로 가나 이런 분위기에서 이분들도 약간 회복하는 흐름과 분위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법원 앞에 국민의힘 찾아가서 네. 회총하면서 지금 당장 재판 왜 안 하냐, 법치주의 무너졌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민의를 배반하는 행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의 얘기를 다 대인배의 자세로 대통령이 다 들어주마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국무위원들이 지금 인지 부조화 상태일 것 같아요. 일단 적응이 안 되겠죠. 예. 일 안 했던 정부와 일하는 정부의 차이는 극명하고 뭐 사실 본인들도 국무회의 오라고 해서 갔는데 뭐 설마 일 뭐 얼마나 하겠어? 뭐 이런 네. 생각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피차 불편한 사이고 본인들도 의욕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이제 일 열심히 하는 사장님이라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일 열심히 안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 열심히 하는 사장님만큼 어려운 존재가 없고, 근데 심지어 이 사장님이 또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쪼는 그런 사장님이 아니라 사실은 질문이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아니 지금 의대 이제 의정 갈등이 계속 있었잖아요, 윤 정부 때. 예. 그래서 지금 의사들 요구사항 들어줬는데 왜 안 돌아오냐. 이거 대책 마련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찝는 거예요. 예. 뭐 이번에 뮤지컬 상 받은 것도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예.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물어보는 일 열심히 하고 심지어 똑똑하기까지 한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장님이 왔고 심지어 다 말해보라고 하니 또 말은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했던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진짜 강적을 만났다 네. 싶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수업을 받다 보면 그 수업 끝날 때쯤에 질문하는 친구들 좀 싫잖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야 이거 얘기해 볼 사람 그러면 왜 우리나라 학생들의 특징상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며칠이지? 몇 번? 여기서부터 미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들이 국무회의에서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국무위원들이 무능하기도 하지만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 한 사람들은 자기는 이제 자수한 것 같은 느낌. 일종의 고백 같은. 네, 그래서 그냥 딱 핸드폰 바꾸고 여기서 토달고 이런 사람들 그냥 솎아내면 되는 투명한 어떤 채 예. 같은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당혹스러울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한테 갑자기 라이다이안에 대한 대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라이다인이 뭐예요? 라이다이안을 모른단 나만 말이에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예.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알았어요. 예. 과거에 전 이제 처음 들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네. 뭐 다른 나라 갔을 때, 네. 뭐 필리핀어 뭐 이런 말을 대고 다 네. 비슷한 건데 그곳에서 그 베트남. 현지인들과 결혼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분들, 뭐 결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 태어난 이세. 분들, 그렇죠. 네. 그분들에 관련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 아니, 얘기하는 거죠. 아니 네. 그렇다기보다 이제 라이다이안은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 전쟁 때 우리 파병 됐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갔던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 네. 군인들과 베트남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 예, 이제 그 2세들이 그분들도 이제 이제는 한국에 작년이거든요. 오지 못하고 베트남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래서 한겨레에서 예전에 미안해요 베트남 있습니다. 캠페인과 예. 민간인 그렇구나. 학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갑자기 이제 질문을 했으니 네.
이거 뭐지 지금 그 당장 G7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라이따이한 얘기 나오고 이러면 당황할 것 같아요. 당황하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진행하는 느낌도 비슷해요. 오늘 원고가 있는데 네. 원고 지금 한 줄도 시작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벌써 40분이죠. 예. 뭐 너무 좋죠. 네. 이게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변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토론하지 않고 거론하지 않으면 넘어가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대통령이 하나하나 다 짚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네. 그러니까 주무부처에 계신 분들도 관심이 없다가도 예. 뭐 지금 대통령이 저런 질문을 무슨 질문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국무회의에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최민희 위원장이 나를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냐 나는 모른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어쨌든 그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정부 부처 정부조직법 개편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가부는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지금 뭐 방통위 그다음에 과기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 조정할지 예전에는 그 방송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통신이 사실은 그 정통부에 이렇게 포함, 맞습니다. 정보통신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지 정리가 안 돼서 이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 그에 따라서 방통위원장이 이진숙 씨는 바로 해임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인데 이걸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나를 자르려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항의성 질문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래도 됩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도 아니고 스스로 피해자 화죠. 이거는 이제 코스프레가 아니잖아요. 예, 완전히 피해자 예. 화잖아요. 임기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네네. 나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동안 이제 보면 역대로 보면 보수 정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몰 가버먼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흉내내서 스몰 가버먼 그레이트 코리아 이렇게 이제 표방은 하는데 역대로 19개 부처가 된 게 아마 윤석열 정부밖에 없었을 거요. 다 17개, 18개 이내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커져요. 막 세분화시키고. 그런데 민주당 정권에서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능적, 펑션 위주로 하면서는 사실은 세분화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방송, 통신, 그리고 환경이 다 바뀌었잖아요. 모바일 네. 환경으로 다 네, 바뀌고. 네. 그럼 이런 거 시대상을 반영해서 하다 보면 네. 분명히 기능적으로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네. 그걸 왜 자기가 미리 선수를 치고 나와요? 자기가 국회예요? 이 기능을 바꾸는 것도 다 입법 기능을 다 통해서 바꾸게 돼 있어요. 법을 그렇습니다. 바꿔야 되니까요. 예. 왜 그걸 대통령 앞에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 전현희 이진숙 징진. 이징숙으로. 전현희 위원장을 이징숙이야.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권익위원장도 임기가 보장이 돼 있었고 예. 지금도 그렇지만 예. 방통위원장 3년이죠.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이제 정부 바뀌면서 계속 있었거든요. 전현희 그걸 따라하는 거다. 근데 전현희는 봐서 알겠지만 예. 잘했고 예. 별다른 흠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여기는 방통위원장 지금 이진숙 같은 경우는 빵을 너무 본인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빵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네. 감옥 가도 시원찮을 마당에 네. 국무회의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횡령이나 배임 이게 심각해 보이는데 네. 거기 와서 전현희 따라한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 임기를 보장해 줘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요걸 해서 뭐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 판단이었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 한밤에 최민희 의원 취재를 했어요. 네.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자기 임기 보장을 위해서 정보 조직 개편하지 말란 얘기야? 그렇죠.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서 지금 정부 조직 개편하지 말란 얘기냐? 그렇죠. 네. 그리고 정확히는 의결권이 있는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네, 방통위원은 맞습니다. 의견 개진만 할 수 있고 표결은 맞습니다. 못하는 예, 사람이잖아요. 예. 거기서 자기 거취에 관련된 예. 발언을 한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죠. 대부분 이게 정치적 발언입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자신들이 지지자들한테 알려진 소리고 네. 대구시장 가고 싶은가 봐요. 안 되겠지만 안 김재원 되겠지만. 씨랑 그러면 어떻게 예. 돼요? 그 목표로 지금 저러는 것 같아요. 이진숙 대구시장 저는 출마? 그렇게 봅니다. 대구시장 아. 가고 싶어서 저런 것 같은데 네네. 논리적이지 않지요.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발언도 아니고 예. 본인의 하자 예. 부분도 많고 예. 자기가 뭔데 아무것도 안 해. 니는 국민이 뽑아준 그게 나온 사람에 예. 불과한데 예.
국민의 대표적인 국가가 정부 조직을 바꾸겠다는 건 그건 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 끼어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본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빵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거기 껴서서 의견을 개진합니까? 그 빵이 이 빵인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지금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출발선에 있는 정부인데 네. 거기 와서 자기 민원 창구로 삼는 것은 대단히 그렇죠.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그런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 라인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죠. 해야지 전체 국무회의 하는데 그 자리에서 최민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것도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부적절하죠. 예. 그리고 최민희 죽여요. 위원장이 뭘 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부조직법을 바꾸고 마찬가지로 최민희 위원장 그거 한 명에 불과해요. 네. 국회가 바꿔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아마 그 공무원분들은 훨씬 좋아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방통위가 성격이 굉장히 이 재밌는 성격이에요. 이 옛날 정보통신부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네. 완벽히 공무원이잖아요. 네. 이 위원회로 나오면 파견인데 맞아요. 이게 정확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준공무원. 준공무원 비슷하게 막 그 성격이 막 네.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데 자기들은 차라리 부처로 바뀌든지 오히려 더 낫죠. 어떤 정확한 그 성격으로 되는 거를 훨씬 공무원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네. 저분 한 분만 싫어하고 나머지 다 좋아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 같습니다. 본인의 대구시장 출마를 맞아요. 위해서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이런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이런 거 직격으로 얘기한 사람이야. 선제적 도발이죠. 계속 인상 쓰면서. 네, 선제적 그러면서 도발. 자기 네. 정치를 위해서 맞아요. 국무회의조차 활용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확 뭘 받아친다든지 네. 자극적으로 안 하죠. 네. 선제적으로 도발하는 걸 알기 때문에 딱 그냥 스펀지처럼 어허. 딱 받고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 빵진숙이, 빵통위원장 빵진숙이가 그동안 이 극한 국무회의에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레이저를 이렇게 쏘고 있었거든요. 제 목적은 다 알았죠. 역시나,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 자기가 앉아있는 이유를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들 이렇게 내쫓아서는 안 된다. 국무회의 하다가 네, 국무회의 뭐 할 말 있으면 하라니까. 근데 본인 이제 내쫓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본인 임기가 내년 8월까지니까 이 법에 따라 임기를 보장해 달라. 국무회의 여당이 하다가 나를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여당 누가? 응? 누가? 그래서 최민희가? 최민희 의원이 본인이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 몰랐다. 어떻게 알겠어 대통령이? 어떻게 알아요? 그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네, 막 국회에서 하는 시작해가지고 건데 지금 뭐. 다른 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가만히 앉아있던 애가 솔직히 저기 얘기하라고 하기 전에는 발언권도 없는 애예요. 국무위원, 그렇죠. 정식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진숙 위원장을 뭐 여당 누가 이제 뭐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지는 뭐 모르겠으나 과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이 직접 면직을 시켰고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정현주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은 윤석열이 직접 해촉을 시켰습니다. 해촉을 시켰죠. 네네. 그러니까 이준숙은 이 얘기를 윤석열한테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일 시작도 안 하는 이제 막 시작한 사람한테 왜 자르려고 하느냐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뭐 어떡하라는 이거 거예요? 좀 아픈 거지. 이게 좀 아픈 거예요 지금. 요즘 계속 빵 못 먹고 김밥 먹다 보니까 좀 금단 현상이 좀 온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빵진숙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튼 이제 뭐 국정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민생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방송과 통신의 정상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오롯이 내 자리가 궁금한 것이겠죠. 내 법과 그대로 내 지갑에 넣어둬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이야말로 이진숙의 법화를 지금 정지시켜야 될 딱 그 시기예요. 딱 요 시기쯤에 얘가 새벽부터 법화 긁고 댕겼거든. 대전에서 빵축제 열리나요? 아닌가? 아니 이제 딱 자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싶었을 때 그렇게 막판에 100만 원씩 빵 사고 막 그랬던 거 아니요. 그렇죠. 막 와인 사재기 하고 직원들한테 빵 나눠줬다는 거. 기름 200만 원어치 막 거기 어디다 넣는지 하여튼 그렇지. 하고 그랬던 거 아니요. 지금 정지시켜야 국민 세금이 덜 녹는다. 예, 지금 딱 적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빵진숙이 이러는 이유 자기도 알 거예요. 오래 못 버틴다는 거. 근데 이제 이게 버티다 보면 이제 잘리게 되면 왜? 자기는 이제 또 큰 꿈꾸거든. 보수의 여전사 대구시장 가려고 한다는 얘기가 파다하잖아요. 파다하죠. 예. 거기 일찍 가서 줄 서야지 지금. 근데 지금 연병장 2바퀴던데. 거기서 저희가 못했던 걸 김재원하고 유영아가 해낼 거라고 봐요. 이진숙을 박살을 낼 겁니다 아마.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여전사가 이렇게 빵만 먹어. 아무튼 그래도 만약에 이진숙이 대구시장이 되면 대구시장 상권은 좀 대박이 날 거예요.
빵집, 네. 뭐 노래방, 단란주점, 와인 가게, 그리고 또 주유소, 물건이 동날 정도로 아마 어마어마하게 걸거되지 않을까. 파스타도 많이 드셨더라고요. 파스타까지. 뭐 그래요. 네, 요거 보도한 게 그 TV조선이거든요. TV조선 제목 한번 봐봐요. 최민희가 방통위원장 교체 준비하고 있다. 난 모르는 일. 이렇게 악의적으로 써요. 무슨 최민희가 방통위원장 교체 준비해요. 저런 식으로 제목을 뽑는 거거든요. 가만 보면 조선일보하고 이진숙이 지금 흐름이 똑같아요. 전 정권 때 그렇게 뭐 지들이 때 뭐 대단한 것 같이 사람들은 우습게 하고 뭐 비웃고 있는데 지가 힘 있는 것 같이 막 헛질을 하다가 다 박살이 나고 정권 바뀌고 나니까 이게 끝물이거든. 끝물에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앵앵대는 모습. 그게 이진숙과 조선일보가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약간 기관장 내지는 뭐 공록을 받는 어떤 그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게 좀 이번에도 명확해지는 게 뭐 그 자리에 이제 왜 참석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국무위원이 방통위원회가 지금 조직이 와야 돼 있거든요. 방통위원장만 있고 방통위원이 없어요. 물어볼 게 없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자기 혼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 기구가 아예 마비된 상태고. 네. 어찌됐든지 간에 뭐 최민희 뭐 과방위원장을 비롯해서 국회하고 풀어서 이걸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든지 뭐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한테 요청을 하는 방향이 나 자르지 마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방통위원을 빨리 좀 그 충원을 해주셔가지고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든지 뭐 그러니까 조직이 좀 굴러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나 자르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할 거면은 거기를 왜 들어오냐고요 도대체. 어쩜 저러냐. 그러니까 같은 국무위원들도, 윤정부 애들도 이렇게 보면서, 이럴 것 같아. 추물이죠, 추물. 다들 지금 거기서 지금, 언제 끝만두나 이 고통스러운 거 하는데, 빵지수가 이러고 있는 거야. 내 자리 건들기만 해봐. 저런 애를 앉혀놓은 거야. 거기 가서 일부러 막 레이저 눈빛 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있는 화면에 잡히면 이게, 네. 내가 이재명한테, 한 번도 안 밀리고, 눈빛으로 그냥 죽였다, 완전히. 그거 있어. 예. 너다가 카메라가 딱 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카메라가 오잖아, 그러면? 이런다니까? 아이, 진짜 그거 나 보고 말았어. 우리 빵진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 대구시장까지 한번 쭉 가가지고, 저기 진흙탕에서 이제 머리끄댕이 잡는 모습까지 한번 쭉 보면서 웃으면 될 것 같아요. 네.